지난 2019년 문을 연 DBD방. 개업 6개월 만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폐업. 하지만 폐업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돈만 받고 가지고 그냥 가버린 상태. 공사 4일 만에 멈춰버린 철거. 돈과 함께 잠적한 철거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저 폐업하고 이렇게 철거를 하는 상태로 등쳐먹고 가는 꼴인데 이게 마음 같으면 뭐 X고 싶지 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다 못해 선택한 폐업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서울의 DBD방 사업을 시작한 김준호 씨. 그는 처음 개업했을 당시만 해도 이런 미래가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되고 손님들도 많고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괜찮았죠. 2억 5천만 원을 투자한 DBD방이 막 자리를 잡아가려던 차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이제 발생되고 나서는 이제 매출이 이제 급감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2년을 버티다 폐업 결정 후 철거업체를 알아본 준호 씨.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타 업체보다 그 광고가 이렇게 잘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거리 바로 가게 옆에 거기 주소지가 있더라고. 철거를 자기가 한 20년 했기 때문에 전문가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계약서 쓰고 뭐 한 게 아니라 견적서 내고 사람 말을 믿고 그 신임을 얻고 하게 된 계기적으로. 철거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A 업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철거 비용. 저렴했거든요. 1,05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견적을 냈는데 타 업체가 1,200만 원에 별도로 하니까 한 150만 원 싼 거죠. 150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이제 엮여지죠. 생활이 그때는 뭐 힘들고 그랬으니까. 폐업도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 A 업체가 타 업체보다 150만 원 더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철거를 해다 주면은 이제 마지막 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100만 원 계약금을 주는 거 별도인 게 한 950만 원이 잔금이 남아있잖아요. 그 돈을 다 안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A 업체에서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철거비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준호 씨는 공사가 시작된 9월 3일부터 90%인 총 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 4일 만에 중단된 철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은 다 건달되고 작업은 한 4일 동안 했다는데 뭐 폐기물이 뭐 전혀 하나도 안 버린 상태로 세멘트 때문에 한 500 이상을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추가 비용에 항의하자 A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며 그 피해는 준호 씨의 몫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기한 안에 여기 못 비우게 되면 어떤 손해가 오늘이네요. 발생하는 거야? 임대로 이제 날짜로 해서 쳐서 보증금에서 다 이제 까고 이중구, 삼중구로 어렵고 폐기물 다시 처리를 하려는데 그 대금도 만만치 않게 뭐 832만 원이라는 것이 견적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중단된 철거 현장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뭐 상단에 있는 이제 고정, 이제 나무 막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천장에 보면은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철거를 했을 때 실제 자재별로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사다리차나 이런 게 왔을 때 빨리빨리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한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거의 50%도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급된 철거비 90%에 비해 실제 50%도 채 진행되지 않은 철거. 제작진은 다른 철거업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문의했습니다. 완전히 철거하는 거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완전하게 전체 철거 같으면은 이미 뭐 눈에 다 보이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발생할 일은 없어요. 철거 현장을 살피던 전문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폐기물 자체를 보게 되면은 목재료하고 돌류, 석재료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철근이나 어떤 이제 전기류들, 철재료들.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환산되는 것만 다 없어지고 나머지 쓰레기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를 토대로 A 철거업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철거비를 받은 후 공사를 중단한 A 업체 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계세요? 혹시 여기 사무실 아닌가요? 아니에요? 해당 주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A 업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건물주가 지금 이 건물 자기가 한 10년 넘게 저도 여기 10년 넘게 있었지만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A 철거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고 철거를 중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900만 원 받으셨잖아요. 900원 받았어요. 거짓말 못한 게. 전체 계약금의 90%를 받으신 건데 내가 일을 안 했어? 나 돈 받은 만큼만 주겠다. 받은 만큼만. 아, 망하고 나가는 사람. 내가 뭘 믿고 그래, 막말로. 어머, 대표님 홈페이지에 아니, 계약을- 거기 사무실 주소가 아니라고 하던데 옛날 주소가. 옛날 주소. 간들 줄을 몰라요. 돈을 받은 후 철거 작업을 중단한 A 철거업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즉 사기의 고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공사를 일부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기는 아, 조금 그래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철거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 이루어진 상태. 그 이유를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셨어요. 철거를 하는 업체들은 보통 다 거래처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계약서는 거의 없어요. 없이 그냥 견적서 넣고 합의하에 조율해가지고 철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견적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상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철거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얼마고 또 잔금 지급 일정 같은 것은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시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너무 이게 화가 난다. 근데 이제 공사의 기간이 길어지면 성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50% 이상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선수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주시는 거는 불합리하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준호 씨는 날린 계약금과 추가 철거비로 약 1,73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감정은 솔직히 뭐 찹찹하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렵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처럼 소상공인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폐업뿐 아니라 철거 비용마저 떼일 걱정을 해야 하는 2021년 자영업자들의 슬픈 현실.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